안녕하세요. 처음 시작할 때 10개만 해보자 라고 시작했는데 드디어 10번째 영상이네요. 별로 기대 안 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의견도 나눌 수 있어서 나름 매우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것 한 가지 말해볼까 합니다. 한 20년 정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완전 대박났어 라고 말 못하지만 나름 훌륭하게 했어 라고 자평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크게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시드머니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오늘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. 주식 투자 이유는 다양할 것 같지만 매우 단순합니다. 자산 증식, 경제적 자유, 노후 대비, 사회 환원. 제 친구 중에 주식으로 사회 환원하는 애가 한 명 있더라고요. 하기만 하면 족족 사회로 환원하는. 아무튼 결론은 그냥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죠. 사실 어느 정도 운만 있다면 단기로 돈 버는 건 누구나 가능합니다. 하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운영하면서 성공하려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필요 조건은 돈을 덜 잃는 겁니다. 제가 투자를 할 때나 지인이 사업이나 투자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때 항상 묻는 말이 있습니다. 네가 시작하면 분명 성공할 것 같은 그 사업을, 그리고 투자를 왜 다른 사람이 안 알고 있을까? 대답은 사실 몇 가지 없습니다. 보통 사람은 안 되고 나한테만 그 능력이나 기술이 있어. 그것만 가능해. 이러면 무조건 해야죠. 사실 이런 경우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. 그리고 이 정보는 몇 명 알지 못해. 아주 기밀이고, 그리고 사업에 아주 기밀이야. 그러니까 사업의 경우에 만약 이렇다고 쳐도 진짜 좋은 거면 빠른 시간 안에 다른 대규모 자본이 투입해서 비슷한 게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나눠 먹을 겁니다. 그리고 주식시장이면 내부 정보라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사실 내부에서 보는 정보랑 시장에서 보는 정보랑 다른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, 이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문제이고 내가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. 가장 위험하고 가장 많은 케이스인데, 실제 하는 사람이 한 5년 정도 그 분야에서 일을 했고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다면 해봐야죠. 견적을 낼 수 있을 거고 저보다 사실 그 분야는 훨씬 더 잘 알 테니까요. 이런 경우는 응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, 문제는 경험이 없다면 전 망한다에 거의 망한다에 100만 원 걸 수 있습니다. 친구가 그런다면 욕해 줘야죠. 일단 최소한 2년은 그 분야 일해보고 하라고 항상 말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. 하고도 있고요. 그리고 일단 주식을 하고자 맘먹고 계좌에 돈을 넣으면 일단 갑자기 좋아 보이는 기업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. 유튜브 검색만 해봐도 뭐뭐 사세요 라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. 그리고 그 기업들을 사야 되는 이유는 한 10손가락 다 더해도 모자랄 거고요. 물론 안 좋은 기업들이 많으니까 나름 기준대로 그건 다 제외할 거고 분석을 하실 테니까요. 하지만 재무제표가 너무 좋아. 기업 가치에 비해서 너무너무 저평가야. 그리고 실적이 너무 좋아질 거고 신사업도 할 거고 M&A도 있어. 나는 차티스트인데 일봉, 주봉, 월봉 거래량 되게 좋고 엘리어트 파동이 1파, 2파, 3파 어쩌고저쩌고 되게 많잖아요. 그리고 리딩방에서 추천해줘서 그냥 난 그 기업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아무튼 좋아 보이는 기업은 널리고 널렸고 사기만 하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. 나름 분석도 꽤 열심히 했거든요. 근데 다르게 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고,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냐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. 그래서 대부분 이거에서 실패를 해서 대규모 손해를 보고 손절을 하고, 손절하면 다행인데 존버를 하죠.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기업 분석 올린 것이 MC넥스니까 제가 어떻게 그걸 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. MC넥스 투자 포인트 3가지는 이전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간단히 설명드리면 삼성전자 휴대폰에 계속 확장 보급 가능한가? 이건 분석해보니 좋았습니다. 오케이고요. 이건 앞에 거 보시면 아실 거고요. 그리고 순위 극대화가 가능한가? 이건 확인이 필요하다. 하지만 매출이 계속 올라가기에 규모의 경제가 점점 실현될 것 같다. 쏘쏘 라고 판단하고요. 그리고 전장 매출 및 비중이 확대되면서 자율주행 관련 이벤트가 발생되어서 점프업을 해야 된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.
하지만 제가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꼭 정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시장이 MCNX에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? 내가 보기엔 되게 좋아 보이는데, 즉 제가 처음 살 때가 한 5월쯤인데 3만원 초반이었습니다. 좋은 부분만 분석해보면 당연하게 매우 좋아 보이는데 왜 시장에선 반응이 없을까?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? 라고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정리했던 걸 좀 적어봤습니다. 뭐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정리하고 있고요. 일단 첫 번째, 코로나로 인해 휴대폰 시장이 침체된다. 뭐 사방이 락다운 셧다운인데 휴대폰이 팔리겠어? 그리고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? 그리고 두 번째, 19년 대비 성장성이 둔화된다. 그러니까 19년에는 카메라가 뭐 2개, 3개, 4개 들어가면서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이번 년은 거의 성장을 못하네. 순이익도 줄어들고. 이러면 더 이상 멀티플을 받을 수 있을까? 그리고 세 번째, 코로나 이후로는 솔직히 이벤트 드리븐 양세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만 발생하면 엄청난 유동성을 기반으로 그리로 우르르 몰려가서 그쪽이 쭉 올라가는 양세였죠. 즉 더 좋아 보이는 언택트, 바이오, 2차전지, 5G 등의 기업이 널리고 널려있네.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MCNX를 사야 되나?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이것들을 괜찮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른 이유, 즉 투자를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, 코로나로 인해서 휴대폰 시장이 침체된다. 이것 관련은 일단 가장 먼저 코로나가 안정화된 중국에서 4월달 휴대폰 판매가 좋아진다고, 그리고 IT 업종 생산과 고정 투자가 늘어난다는 자료가 5월부터 쏟아졌습니다. 요 아래 거는 대신증권 리포트인데 뭐 이것 말고도 뭐 좋아진다는 자료는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. 그 당시에. 또한 파운드리나 백엔드 업체 등의 가동률이 매우 좋아지고 캐파 이슈가 있을 거다 라는 보고서들도 속속 나오면서 3분기부터는 괜찮아지겠구나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. 뭐 사실 이 이후에도 매주 업데이트를 하면서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할 수 있었고, 그것을 기반으로 뭐 떨어져도 3만원대면 사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더 샀고 그리고 홀딩하고 있는 것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19년 대비 성장성의 둔화. 19년 대비 성장성의 둔화. 휴대폰 카메라 모듈 업체는 모두가 비슷합니다. 사실. 하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분석했듯이 그 중에서 가장 선방하고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것은 MCNX라고 생각을 했고, 특히 전장 매출 관련이 증가되고 있는 거, 그리고 상반기 보고서에서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전장 부분 가동률이 90%를 넘긴 것을 보고 휴대폰 성장성이 조금 둔화는 돼도 전장 쪽이 확 성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커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이벤트 드리븐 양세인데 이벤트가 없다. 뭐 2분기가 안 좋은 것은 모두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3분기 이후에 시장이 예상보다 강할 것이라고 전 분석을 했고요. 특히 자율주행 관련 이벤트가 한 번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안 나왔습니다. 이 부분이 좀 다르긴 하지만 아마 3분기 실적이 매우 좋아서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즉 이런 걸 정리해 갖고 이렇게 되면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라고 복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결론을 내린 거고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. 뭐 제 기준이지만 주식 투자의 제1 원칙은 크게 잃지 않는다입니다.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100%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. 당연한 거죠. 어느 정도 손절을 할 때가 반드시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장기로 갈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. 도중에 크게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이 정말 힘들거든요. 그 사실 전 뭐 주주분들이 계신다면 매우 싫어하시겠지만 전 신풍제약류의 기업은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. 물론 크게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. 그런 거는 제 기준으로는요. 물론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. 그냥 저와 안 맞는 기업 스타일이라는 거죠. 만약 제가 신풍제약을 매수하고 그게 만약 한 10% 떨어진다. 그럼 제가 과연 뭐 MCNX처럼 버틸 수 있을까? 라고 생각하면 매우 어렵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안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주식이 싸다면 싼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. 다른 사람들이 못 보고 내가 뛰어나서 나만 그렇게 보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
뭐 친구라면 욕해줄 거고요.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밥도 안 먹고 죽자 살자 매달리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인데 내가 잠깐 봐서 그걸 파악할 수 있다? 쉽지 않습니다. 왜 미스터 마켓, 즉 시장의 집단지성이 그것을 현재 가격으로 판단하고 있을까를 최대한 정리해보고 그 이유들에 대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으면 투자를 해왔습니다. 그리고 그거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그것들 중에 뭔가 잘못되면 그때는 잘라서 익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잘라야 되는 것이고요. 그렇게 뭐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바이, 스테이, 컷을 하는 거고요.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쉬운 게 물타기인 것 같습니다. 제 기준입니다. 떨어지고 나서 물타면 기분이 나름 괜찮거든요. 평단도 내려오고 뭐 다시 금방 올라가서 돈 벌 것 같은. 그러다가 한 마이너스 50% 되면 그 주식 방치하는 것도 매우 쉽죠. 그냥 이건 없는 셈 치고 존버하겠어 라고 하는 거니까요. 근데 주식을 막 한 10년 하면서 이런 게 계속 자주 있다면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것 추천드립니다. 그러니까 자신의 방법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매도 포인트 잡는 거더라고요. 저는 팔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안 팔면 떨어지고 제가 또 팔면 올라가고 특히 한 30% 정도 올라가면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참 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. 뭐 이 정도면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만 먹어도 뭐 나름 성공한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도요. 뭐 결론은 투자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대응만 있는 거죠. 뭐 오늘은 좀 다른 때와 다르게 약간 하나만한 소리를 했는데요.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그동안 뭐 저한테 댓글 주시고 이렇게 뭐 좋은 반응, 리액션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